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한국인의 빚 절반이요, 부동산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를 아주 크게 흔들어 놓을 위험한 수치입니다. 자, 오늘은요, 왜 이렇게 부동산 대출이 급증했는지, 그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출 갖고 계신 분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죠. 한국경제 붕괴 신호. 부동산 빚이 무려 1933조, 2025년 위기가 온다. 이게 과장된 표현일까요? 전혀 과장되지 않는 것을 오늘 내용 다 들어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뉴스 기사요. 이자도 허덕이는데 집값까지 떨어지면, 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자기 돈 100% 가지고 사신 분들이 거의 없죠. 다 대출을 활용합니다. 집 가격이 오르면 다행인데 오르지 않고 떨어지게 되면, 또 많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붕괴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 기업 빚 절반 1993조 부동산에 쏠려 11년 만에 무려 2.3배 증가했다는 뉴스 기사입니다. 올해 뉴스에요. 3월 구민권 가계대출 4천억 증가. 자, 이렇게 뉴스 기사를 보면 대출이 무지 많네? 라고 그냥 생각이 드시죠?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게 왜 위험하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각자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한국 경제는 부동산이 먹여 살린다. 자, 이게 과장된 표현일까요? 절대 과장된 게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부동산 대출 1932조, 정확히는 1932조 5천억입니다. 자, 연평균 100조씩 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1932조 5천억.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야 뒤에 내용도 감이 오실 겁니다. 자, 1932조 5천억. 자, 이것을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나눠 가신다고 한번 해볼게요. 얼마씩 나눠 가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약 5,100만 명입니다. 5,100만 명이 애들부터 어르신까지 다 똑같이 나눠 가신다고 하면 1인당 무려 3,800만 원씩 나눠 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자, 이번에는 국내를 넘어서 전 세계로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전 세계 인구 약 80억 명이 좀 넘습니다. 자, 커피 한 잔 가격 2,400원이라고 해볼게요. 커피 한 잔에 2,400원. 그러면요, 1932조 5천억을 가지고 전 세계 80억 명 모든 사람에게 2,400원짜리 커피를 사줄 수 있는 양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번에는 부동산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1932조 5천억.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약 12억 정도 합니다. 자, 이 12억짜리 아파트를 무려 160만 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감이 좀 오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많은 대출 1932조 5천억, 우리나라 개인 그리고 기업이 진 빚 중에 절반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라는 겁니다. 49.7% 정도 돼요. 여기 보여드린 1932조 5천억이 우리나라 모든 개인들, 또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빚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빚 중은 절반 50%가 부동산 대출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너도 나도 부동산 빚 한국은행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늘어가고 있죠. 그래서 작년 기준 1932조 5천억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2.3배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지금 줄어들어도 모자랄 판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요즘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사람들이 집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충격적인 사실. 한국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무려 64%.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나라 가진 돈, 재산이 전부 다 집에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 그러니까 OECD 평균은요, 약 52.9%인데 그거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에 올인할까? 왜 다른 투자보다 부동산에 집착할까? 그리고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시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부동산 대출에 집중되었나?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은 돈을 불려주는 가장 안전한 자산이다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죠. 즉, 집은 황금알을 낳는 오리다 라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많은 투자 상품들이 있지만 집만큼 안전하게 돈을 불려주는 상품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50 또 60 시청자분들은 집 한 채 사두면 노후가 보장된다
라는 말도 들어보셨고 또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시죠. 자, 이런 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이것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두자라는 분들이 많아진 겁니다. 자, 실제로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요,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을 기대하고 대출을 받아서 주택 투자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했어요. 지금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자, 부동산, 특히 주택 한쪽 방향으로 계속 오른다는 강한 믿음이 있어서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로 가는 거죠? 네, 집 사러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딱 이거인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대기하고 있죠? 네, 다 여기로 타고 집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자, 대출이 많아진 두 번째 이유는요, 금융기관, 은행의 수익 구조. 은행도 크게 한몫을 했습니다. 은행도요, 부동산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 부동산 대출, 은행 입장에서도 위험하지 않은 대출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대출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게다가 국제 금융 규제, 여기도 이런 행동을 부추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국제결제은행 BIS라고 하죠. 바벨 규제를 보면요, 은행이 대출할 때 부동산 담보 대출에 부과하는 위험 가중치가 일반 기업에 대출할 때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은행이 대출해 줄 때, 특히 부동산 대출해 줄 때 계산상에 위험하지 않은 대출로 간주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 부담이 적다는 뜻입니다. 즉, 은행은요, 기업 대출 100억을 해줄 때보다 주택담보대출로 100억을 해줄 때 규제상 요구되는 자기 자본 비율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요, 부동산 담보대출이 훨씬 남는 장사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성 그리고 건전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부동산 대출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더 적극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돈을 생산적인 기업보다는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출이 많아진 이유는요, 정부 탓입니다. 정부의 정책 대출, 이것 때문에 대출, 부동산, 특히 주택 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자, 정부의 정책 대출, 여러분들 신혼부부 특별대출, 또 청년 전세자금 지원 대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통해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줬죠. 심지어는요, DSR,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이런 규제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너도 나도 집을 사는 거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사 라고 보기 안 좋게 생각하실 텐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낮은 금리로 DSR 규제 받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이용을 하겠죠. 자, 부동산 대출 급증 원인 세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 금융기관 대출 좋아합니다. 금융기관의 수익 구조. 마지막, 정부의 정책 대출.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대출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돈이 부동산에 몰리게 되면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자본 생산성의 저하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금을 생산적인 기업, 예를 들어서 기술 개발, IT, 제조업, 이런 곳에 가야 경제가 성장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돈이 어디로 가고 있죠? 네, 비유적인 그림입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돈을 들고 다 부동산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부동산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자본 생산성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부가가치가 적게 나온다는 거죠. 거의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결국 이런 구조에서는 경제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요즘 느끼셨겠지만 한국 경제 예전만큼 성장하지 못한 이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대출이 이렇게 많았을 때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 소비와 투자의 위축입니다. 이미 지금 우리 경험하고 있어요. 자, 지금도 위험한데 만약에 집값이 떨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끔찍한 일이 생겨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돈을 빌려준 은행, 금융기관, 또 개인, 기업 모두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지면 담보가치가 떨어지죠. 자, 그렇게 되면 은행도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금융기관 건전성이 악화된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개인도 기업도 빚을 갚느라 허덕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소비가 극단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지금 이미 너무너무 줄었어요. 소비가 이전에 비해서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자, 기업들도 그렇게 되면 투자를 꺼리게 되고 결국 경제 전체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소비 지출의 GDP의 약 50%를 차지합니다. 일본이 30%, 독일이 한 40% 정도 되는데요. 주요 수출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즉, 국민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갇힐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출이 많아질 때 생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영향, 마지막 세 번째는 금융 안정 리스크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문제가 가려져 있죠. 자,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또는 금리가 많이 오르면 지금 우리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이 온전히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앞서 은행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선호한다고 했죠.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담보 가치가 유지될 때 그 전제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 떨어지고 금융기관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되면 빚을 진 개인 또는 기업은요, 자산 가치 하락, 큰 빚부담, 자, 이런 이중고에 빠지게 되고 여기서 헤어나오긴 힘들 겁니다. 자,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자, 이 도화선이 됐던 게 뭐죠?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즉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거의 90%, 100% 가까이. 자,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엄청난 위기를 겪었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최근 금융안전보고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동산 대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일부 부문에서 잠재 리스크가 누적되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 돈이 부동산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불이 타고 있죠. 이렇게 돈이 계속 부동산으로 몰리는 한 위험한 부시가 있는 한 곳으로 계속 쌓이는 꼴이라는 거죠. 이게 언제 불탈지 모른다는 거죠. 최근 몇 년간 금리 엄청나게 올랐죠. 부동산 대출이자 부담이 커졌는데 이것 때문에 영끌했던 청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부동산 대출이 이렇게 집중되는 것은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를 만들고 또 경제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경제적 영향과 위험 요소 세 가지 정리를 해볼게요. 자본 생산성 저하, 소비와 투자의 위축, 마지막 금융 안정 리스크. 이것이 지금 우리 경험하고 있고요. 이미 이걸 막지 못하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내용 이해가 되셨나요? 자, 하나의 화면에 잘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국은행 보고서를 토대로 부동산 시정 집중, 부동산 대출에 대한 영향, 또 이유에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 무려 1932조 5천억, 전체 대출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더 큰 문제는 부동산 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늘고 있죠. 지난 10년간 무려 2.3배 폭증했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이 몰린 원인 세 가지. 부동산 불패 심리, 특히 주택에 대한. 두 번째, 금융기관 부동산 대출 좋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부의 정책. 이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시장에 부동산 대출이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또 이것이 심해지게 되면 경제성장 둔화, 가계 또 기업 투자 위축, 금융 리스크 증가, 이런 리스크들을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고 막지 못하면 더 크게 다가온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의 한 줄 메시지입니다. 1932조 5천억의 부동산 빚,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